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국제 교류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고려 전기의 문화 교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교류 속에서 고려는 고려 전기에 어떠한 문화적인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려는 누가 세웠습니까? 아직도 왕건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저한테 수업을 받은 분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고려는 후삼국의 주도 세력이었던 호족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호족들은 지방에서 각각 다 자신들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애들 아닙니까? 세력가들 아닙니까? 이들이 통합해서, 이들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가 고려. 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받아 안으려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 단순하지는 않겠죠. 폐쇄적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을 수용하는 자세로 호족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려는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북진정책에 활용하기도 하고 체제 정비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모으는데 닫혀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열린 마음. 그렇습니다. 고려는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고려 문화의 특성, 개방성. 이런 개방적인 자세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국제 교류에 있어서도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잘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와 국제적인 교류 또는 대립을 했던 나라들 살펴보자면 중국의 한족이 세운 정통왕조 송나라, 이 송나라와 고려가 제일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것 같고요. 이 송나라를 위협했던 북중국의 강자 발해까지 멸망시켜서 우리에게는 원수와도 같았던 나라, 나중에는 교류를 합니다만 요나라,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있죠. 이 요나라는 송과의 대립관계에서 이제 먼저 고려를 세 차례나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요나라와는 사이가 안 좋기도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3차에 걸친 그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서는 송나라, 요나라, 고려 이 세 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한 100년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활발하게 여러 나라와 고려는 교류를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한다. 다원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다원적인 국제관계. 그래서 고려는 여러 나라와 복잡한 관계를 맺으면서 또 개방적인 자세로 문화를 주고받았던 겁니다. 수용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2세기에는 또 여진족의 금나라가 또 들어서서 고려와 교류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던 나라는 송나라. 송나라는 북중국의 유목민족들의 정복왕조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게 정치, 군사적인 동맹으로서의 교류를 좀 많이 원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고려는 굉장히 실용적이죠. 고려는 송나라의 선진 문물 수용에 좀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와 가장 교류가 활발했는데 송나라와 고려의 국제교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송나라와는 교류가 가장 활발했다. 먼저 고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치체제에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성육부의 중앙체제를 만들어 가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송나라에서는 당나라는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이니까 송나라에서는 송나라의 그 3사 중추원 같은 기구들을 받아들여서 고려에서도 이름은 같지만 용도는 좀 다르겠지만 받아들여서 체제 정비에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문물을 받아들이려면은 그렇죠. 유학생을 많이 보내야겠죠. 유학생을 많이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송나라의 발달된 선진 문물을 배워와서 고려에 써먹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이 중국에서 고려로 귀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귀화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관리로 활용하면서 체제 정비에 이용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뭡니까? 중국의 후주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로 망명을 해왔을 때 그 사람을 귀화해 왔을 때 그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죠. 과거 제도를 실시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나라와는 의술, 약재, 불경을 비롯한 서적 이런 것들을 수입해 와서 문물 발전에 기여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건 송나라에서 자기 기술이 들어오죠. 물론 우리에게는 신라와 발해의 자기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좀 더 발달된 송나라의 자기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제 비치세계 고려청자가 만들어지죠. 11세기경에. 이건 이제 12세기경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상감청자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신치공기에. 네, 고려청자. 이렇게 문화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외부에서 교류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맞게 더욱더 발전시켜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발전시켰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송나라의 음악인 대성악이 들어와서 궁중음악인 악으로 발전하고, 그 전에 궁중음악으로 쓰이고 있었던 당악은 이제 민간의 향악과 접목이 되면서 다양한 노래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송나라와의 모습이고요. 국제교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나라. 거란족의 요나라,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싸우다 보니까 교류가 아무래도 원치 않았든 하게 됩니다. 요나라와의 상황에서 보면 먼저 전쟁 과정에서 요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 있죠. 이 포로들이 칼을 잘 써. 이 포로들은 이제 전쟁 포로로 끌려왔으니 어딘가에 배속시켜서 일을 시켜야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농경 민족이 아니라 칼을 쓰던 민족이어서 그런지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거란족 포로들을 활용해서 각종 기구를 만들게 하고, 직무를 짜게 합니다. 그래서 수공업 분야에서 거란족의 기술들이 들어와서 더욱더 발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와 요나라와 송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문화교류를 하던 시기에는 고려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잖아요. 송나라와 요나라 사이에서. 그래서 고려에서 뭐 하겠다고 하면 요나라와 송나라가 서로 고려를 자기에게 우호적인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속장경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장경을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송나라와 요나라에서 서로 불경 등을 막 주는 경쟁을 펼치죠. 그 과정에서 거란에서는 대장경을 고려에 무려 5차례에 걸쳐서 막 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고려의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지금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고려의 문화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고려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문화적인 모습을 보인다. 문화적 특성을 보인다. 개방적인 모습을 띠게 됐던 것은 호족과 발해 유민 등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특성이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적인 특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다양한 강대국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다원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다원성과 개방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보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